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거의 뭐 하락하긴 했는데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오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상황을 대변하는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저가부터 올라가는 상황에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한 이후에 그쵸,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을 따지잖아요. 그쵸? 주가가 아니라 현실. 현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업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일이 생겼느냐? 연간 실적을 보면 여기 19년도에 6천억 적자, 20년도에 1조 원 적자, 21년도에 1조 3천억 적자, 22년도에 8,500억 적자, 23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매출의 증가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19년도 이후에 매출이 그냥 뭐 추세상 떨어지고 있었죠. 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거 더 늘리면 아마 하락폭이 더 커요. 근데 일단 여기 키움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건 5년치가 최고입니다. 제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5년 정도를 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업황이 나빴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 23년에 뭐가 나왔어요?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3년도 그쵸? 1월 달에 4,790원 저가를 찍고 쭉 올라와서 9,4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작년 8월이에요.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 됐죠. 한 10달 지났으니까. 근데 그 가격대를 가장 먼저 돌파한 게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있죠. 여기서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그렇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승 구간이 있었죠. 근데 그 구간에 삼성중공업은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HD 현대중공업은 마린솔루션이 하락하는 날 뭐가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마린솔루션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수급이 주가를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그때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중공업도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물론 고가 찍고 만 원에서 큰 폭으로 뭐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구간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아주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2013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진 거죠. 엄밀히 따지면 07년도에 고가를 찍고 쭉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고가를 장기간 낮춰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쪽 2013년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업황 자체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 3개나 몰려 있었죠. 근데 한국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 지금은 없죠. 전부 다 그 교통정리가 됐으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겼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조선주도 그런 교통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배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점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작점,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어때요? 여기 자 보세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첫 번째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분기 실적은 더 늘어납니다. 즉 23년도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었는데 여기 순이익 기준에서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24년도에는 예상치가 잡힌 게 흑자 전환,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요. 일정 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특정한 그 반도체 가격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정 반도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이익의 증가폭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우던 뭐
2016, 2017, 2018년 특히나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률 그쵸 거의 한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만큼 뭐 영업이익률 50% 찍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조금 보여지는 게 경쟁사들이 이제 다 죽어서 없어요. 업황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고가에서 약간 조금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전기 관련주 굉장히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며칠 동안 거의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 근데 언제 샀어요? 신고가 구간에.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전기 관련주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재령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35% 수익. 며칠 걸렸어요? 2, 3일밖에 안 걸렸죠.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20일 같은 경우에 뭐 이구산업,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렇게 다 전기 관련주 매매가 됐죠. 아까 전에 전기 관련주 보셨죠? 전부 다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군들로만 제가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다. 조선주를 보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돈을 버는 그 주식 투자자들은 모두 다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와서 배우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하는지 와서 보시고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 소통방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삼성중공업 봅니다. 왜 그래요? 신고가니까. 왜 보는지 알겠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드는 건 왜 그래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 무언가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해양 플랜트 1등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플랜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어 있었던 부분이 2010년을 넘어오면서 해양 플랜트의 저가 수주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적자 구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해양 플랜트 시대가 왔을 때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루어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사들이 장기간 침체, 그 한 10년 동안의 침체 구간을 겪고 오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 누르고 있죠. 중국을. 그렇죠. 조선주도 그 조선업도 대항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후판 가격에 대한 인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률에 대한 증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내용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뭐가 먼저 나왔어요? 신고가부터 나왔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시고요.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 그리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이 안 되면 매매 잘못한 거예요. 타점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손절하는데 엄청난 치명적인 손실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자 마지막에 제가 매도 딱 잡혀 있죠. 큰 수익을 못 봤습니다. 매도 평균가 9,990원 그쵸? 내려왔잖아요. 다시 타점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좁은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이 수익 나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주도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매매 전략, 그렇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반등 구간에 맞춰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하고요. 삼성중공업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다음 종목군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